아버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뭐긴 뭐야. 네가 한 잘못 전부 다 책임져야지. 장인은 다가오는 벤츠 행렬을 보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도윤은 장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벤츠에서 내린 재벌 회장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제 아들을 이용해 횡령을 했습니다. 소리치는 장인 옆에선 회장이 사위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은 충격에 굳게 잡고 있던 사위의 멱살을 풀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갈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후 1시 처가 거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잔이 베란다 확장한 바닥에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파열음이 27평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도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36살.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우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세라야. 장모 김영희가 딸을 불렀어요. 패브릭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남편 좀 더 잘 만날 걸 그랬어. 부엌으로 가는 도윤의 등이 굽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산 체크무늬 셔츠 어깨가 처졌어요.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째 듣는 말이었거든요. 도윤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액정에 건물주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한 사장님, 월세 50만 원 언제 주시려고요? 지난달도 보름 늦으셨잖아요. 목소리가 거실까지 샜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장인 윤철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이번 달도 밀리면 진짜 계약 해지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또 월세 밀렸나 보네. 장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영업으로 30년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죠. 죄송합니다. 경기 탓만 하면 뭐해. 재민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비교였습니다. 세라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싱크대 옆 선반에는 마트 특가로 산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또 네 월급 220만 원으로 월세 메웠다며?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장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게 속상했던 거죠. 하지만 세라는 접시만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재민이 또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 승진이에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연봉이 5천에서 7천으로 올라요. 역시 우리 아들. 장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재민의 어깨를 연신 두드렸죠. 도윤은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하나 짧아서 바닥에 잡지를 받쳐놓은 의자였습니다. 서점은 요즘 손님 좀 오나? 장인이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궁금함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조용할까요? 오후 7시 도윤과 세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세라가 먼저 말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느라 트인 손이었죠. 괜찮아. 당신 때문에 결혼했어. 세라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저랑 결혼하면 고생할 거예요. 도윤이 말했을 때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도윤 씨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때 그 말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고요서재 낡은 간판 아래로 도윤이 서점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15평 가게였죠. 사장님, 82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처가에서 보였던 그 움츠러든 모습은 없었어요. 글씨 큰 거로요. 요즘 눈이 침침해서. 이거 어때요? 활자도 크고 재미있어요. 오메, 고마워라. 사장님 덕분에 사는 맛나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5천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이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어요. 천천히 읽으세요. 도윤이 책을 비닐봉지에 담아드렸습니다. 오후 6시 도윤은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있었어요. 손에 때가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남 재민이 새벽 2시에 부모에게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책장을 닦으며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평범한 내일은 오지 않을 거예요. 새벽 2시 47분.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룸 침대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결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좀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뭐, 재민아, 지금 몇 시인데? 엄마도요. 아버지와 함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새벽 3시 40분. 27평 아파트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윤철수와 김영희가 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장모의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죠.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목소리가.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차 시동을 걸었어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재민의 원룸 앞.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새하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거실 탁자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이 바닥까지 흘러내려 있었어요. 커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들 옆에 섰어요. 대체 무슨 일이니? 재민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가 아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말이 끊어졌어요. 자금을 어쨌다고. 25억을.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5억? 제가 썼어요. 재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미쳤니? 너 미쳤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장모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배가 주식 정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면 5배 번다고.
회사 돈을 잠깐만 돌려쓰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25억을 곧 갚으려 했어요. 정말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감사 들어와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5초, 10초, 20초. 발각되면 장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끝이에요. 재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가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학교 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꽉 잡고 웃던 그 아이. 대학 합격하고 엄마 덕분이야라며 안기던 그 아들. 그 아이가 지금 영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않아?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재민이 바닥에 널린 서류를 가리켰어요. 계좌 이체 기록, 주식 거래 내역. 다 남아있어요. 이거 전부 제 명의예요.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2023년 3월 15일 3억 원 이체. 2023년 5월 22일 5억 원 이체. 2023년 8월 10일 7억 원 이체. 숫자들, 빽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A사 용지가 공중에서 펄럭이며 흩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긴. 너 감옥 가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감옥.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재민이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장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 안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장인이 말했어요. 일단 비밀로 하자. 세라한테도 도윤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맞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같은 시각 12평 반지하 빌라. 도윤과 세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세라가 뒤척였어요.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7시 신림동 뒷골목. 낡은 간판의 선술집이 보였어요. 대포집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거렸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고장나서 대집으로만 보였죠. 윤철수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철수야. 오랜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박종석이었죠. 61살 전직 경찰. 20년 경찰 생활 후 지금은 민간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철수가 앞에 앉았습니다. 종석이 소주잔을 밀어줬어요. 급하다며? 무슨 일인데? 철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죠. 재민이가. 말이 막혔어요. 재민이가 어쨌는데? 회사 돈을. 숨을 들이켰습니다. 25억을 썼어. 숫자. 그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종석의 손이 멈췄어요. 안주를 집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25억? 훔쳤어? 아니, 잠깐 돌려쓰려고 했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석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잔에 그리고 철수의 잔에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죠. 증거는 다 남아있어. 계좌 이체, 거래네요. 전부. 변호사는 상담받아봤어. 철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거친 손바닥이 뺨을 눌렀습니다. 기소 가능성 90%래. 실형도 피하기 어렵다고.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재민이가 태어나던 날.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을 때 철수는 울었거든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녀석 잘 키워야지. 그렇게 다짐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철물점에서 하루 15시간씩 손에 못 박히고 허리 다치고 그렇게 일했죠. 전부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철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종석이 담배를 꺼냈어요.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데? 종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어요. 희생양. 희생양? 누군가한테 죄를 돌리는 거지. 전부 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재민이를 이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종석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어요. 투자 권유를 받아서 순진하게 속은 거지. 그럼 재민이는 피해자가 돼. 침묵. 선술집 안에서는 옆 테이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이 테이블은 조용했어요. 누구한테?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사위. 종석이 소주를 또 따랐어요. 한도윤 말일세.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도윤이를 생각해봐. 능력도 없잖아. 종석이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36에 월세 5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야. 법도 몰라. 그냥 동네 서점 주인이잖아. 하지만 재민이는 젊어. 아직 27이야. 종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앞날이 창창하잖아. 근데 사위는 어차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라도 나중에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철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아들이야, 사위야? 종석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택해야지. 선술집 안시계가 8시를 가리켰어요. 째깍째깍.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철수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 액체가 출렁거렸죠. 단숨에 비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도윤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종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장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서류 같은 거 없어? 위임장 같은 거. 전세 계약할 때 쓴 게 있긴 해. 그거면 돼. 그걸로 계좌 개설하고 25억이 그 계좌로 흘러간 것처럼 만드는 거야. 종석이 숫자를 적었어요. 계약서도 위조해야 해. 도윤이가 재민이한테 투자 권유했다는 서류. 서명은 전문가가 있어. 필적 완벽하게 따라해. 비용은 대충 500만 원 정도. 철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증인도 필요해. 재민이 회사 후배가 있긴 해. 빚진 게 있대. 그 사람 시켜. 도윤이가 자주 회사 찾아왔다고 증언하게. 종석이 메모를 철수에게 보여줬어요. 1. 비밀 계좌 개설이.
거래 내역 조작 3, 투자 계약서 위조 4, 증인 확보 5, CCTV 영상 합성. 철수의 눈이 그 글씨들을 따라갔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이러면 도윤이는 감옥 가겠지. 종석이 담배를 껐습니다. 대신 재민이는 살아. 선택은 자네 몫이야.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가족 사진이 떴습니다. 재민이 웃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아빠 사랑해요. 재민이가 말했을 때 철수는 행복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답 줘야 돼? 빨리 시작해야 해. 월요일에 감사 들어온다며? 그래. 그럼 이번 주 안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무겁게. 두 사람은 그렇게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밤 11시. 철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영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방법이 있긴 해. 철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데? 도윤이한테. 말이 끊어졌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한테? 전부 넘기는 거야. 25억 전부. 영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쳤어? 그게 무슨 아들이야, 사위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민이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재민이가 떠올랐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초등학교 때 상장 들고 뛰어오던 그 아이. 엄마 덕분이야. 대학 합격하고 안기던 그 아들. 그 아이를. 영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창에 비쳤습니다. 오랫동안. 이틀 후, 오전 10시, 윤철수의 철물점. 잠깐만요. 철수가 손님에게 말했어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이 구석에 있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10년 된 서류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 계약서, 혼인신고서,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철수의 손이 한 서류에 멈췄어요. 위임장 10년 전 도윤과 세라가 전세집 계약할 때 썼던 거였죠. 도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그 종이를 꺼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종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서류 찾았어. 좋아.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자. 오후 2시. 신림동 작은 사무실. 간판도 없었어요. 3층 건물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종석이 문을 열어줬죠. 들어와. 안에는 한 남자가 더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죠. 소개하지. 최 실장이야. 이쪽 일 전문이야.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위임장 가져왔어? 철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 실장이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어요. 확대경까지 꺼내 서명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네요. 이 서명으로 계좌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3일이면 돼요. 철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계좌 개설 비용 200만 원. 최 실장이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죄의 무게였죠. 계약서 위조는? 최 실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양식이 떴습니다. 투자 자문 계약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023년 3월 1일자로 한도윤이 윤재민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는 내용이죠. 철수의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서명은 이 위임장 걸로 따라 할 거예요. 전문가가 있거든요. 육안으로는 구별 불가능해요. 최 실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500만 원, 벌써 500만 원이었습니다. 철수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찾아온 거였죠. 손이 떨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거래 내역 조작은? 그건 내가 할게. 종석이 말했어요. 25억이 도윤이 계좌로 흘러간 것처럼 만드는 거야.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종석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3월에 3억, 5월에 5억, 8월에 7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숫자들, 차가운 숫자들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어요. CCTV는 합성 전문가 있어. 도윤이가 재민이 회사 출입하는 영상 만들 거야. 최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사진 있어요? 잠깐만. 철수가 휴대폰을 열었어요. 명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구석에서 웃고 있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아프면 안 되는데. 철수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작업할게요. 증인은? 재민이 회사 후배. 김민수라는 애가 있어. 철수가 말했어요. 재민이한테 300만 원 빌렸대. 못 갚았고. 그 사람 만나봐야겠네. 종석이 메모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게 할 거야? 도윤이가 2023년 봄부터 자주 회사 찾아왔다. 재민이한테 투자 이야기했다. 좋아.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오후 7시 재민의 원룸. 똑똑똑. 문이 열렸어요. 26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였죠. 선배님, 들어와. 재민이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앉아.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민은 책상 앞에 섰죠. 너, 나한테 빌린 돈. 아, 그거요. 죄송해요. 다음 달에 꼭. 됐어. 재민이 손을 들었어요. 안 갚아도 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대신 재민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민수의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경찰 조사 들어올 거야. 곧. 경찰이요? 그때 이렇게 말해줘. 재민이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에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2023년 봄부터 회사에 자주 왔다. 재민 선배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민수가 종이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제발.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감옥 가면 나 끝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0만 원도 탕감해 줄게. 아니, 500만 원 더 줄게. 선배님, 제발. 재민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계좌 개설 완료. 한도윤 명의. 국민은행 또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 위조 완료. 수령 가능. 또 CCTV 영상 작업 완료. 또 증인 확보 완료. 철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25억 전부를 도윤에게 넘길 완벽한 계획이
거실에서 영희가 물었어요. 다 됐어? 응.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재민이는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날 밤 장인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12평 반지하 빌라. 도윤과 세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비밀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것을, 자신을 향한 덫이 완성됐다는 것을. 아무것도. 세라가 뒤척였어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 씨, 잠꼬대였어요.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면서도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머지않아.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도윤이 서점 문을 열고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도윤이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수첩을 꺼냈죠.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 도윤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질 뻔했어요. 무슨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출석 요구서. 도윤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방조. 횡령? 저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동행 가능하십니까? 동행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조사실에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3층 조사실. 회색 테이블 하나. 플라스틱 의자 2개.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어요. 도윤이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형사가 앉았죠. 윤재민 씨 아십니까? 처남입니다.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처남이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두툼했습니다. 윤재민 씨가 회사 자금 25억 원을 횡령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25억?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 듣는데요. 정말 모르십니까? 예. 처남이 무슨 일이. 형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앞에 밀어줬죠. 통장 사본이었어요. 예금주 한도윤 국민은행. 도윤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본인명의 계좌입니다.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는데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또 꺼냈어요. 2023년 3월 15일 입금 3억 원. 2023년 5월 22일 입금 5억 원. 2023년 8월 10일 입금 7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었습니다. 25억 중 일부가 이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이것도 보시죠.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자문계약서. 2023년 3월 1일. 갑한도윤. 을 윤재민. 도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제 서명이 아닙니다. 필적 감정 결과 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김민수 씨, 윤재민 씨 회사 직원인데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진술하시길 한도윤 씨가 2023년 봄부터 회사에 자주 왔다고 합니다. 저는 처남과 점심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가끔 방문한 게 다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재민의 회사 로비였어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뒷모습이었지만 도윤과 비슷했어요. 이것도 본인 아니십니까? 저, 아닙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도윤 씨, 형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윤재민 씨는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투자 권유를 받아서 회사 돈을 빌려줬다고요. 한도윤 씨한테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계좌, 계약서, 증인, CCTV. 형사가 파일을 덮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1시 도윤이 조사실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경찰서야. 뭐? 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줘. 오후 2시 세라가 경찰서 앞에 도착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학교에서 뛰어온 거였죠. 도윤 씨, 도윤이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슨 일이야? 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25억을 횡령했대. 회사 돈을. 뭐?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가 도왔다는 거야. 투자 권유했다고.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가 다 있대. 4명의 계좌, 계약서, 증인까지. 세라는 말을 잃었어요. 당신 정말 몰랐어? 그 질문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응, 나도 처음 들었어.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는데. 집에 가자. 세라가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12평 반지하 빌라. 도윤은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세라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 세라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응. 25억이 당신 계좌로. 나도 그 계좌 처음 봤어. 세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증거가 있다는데. 나 당신 믿어. 세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어요. 아내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물방울 소리만 뚝뚝 울렸어요. 세라는 남편 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나한테?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세라가 학교 교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세라의 손이 멈췄어요. 며칠째 피하던 동생이었죠. 여보세요. 누나.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떡하지? 재민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영이 나한테 투자하면 돈 번다고. 뭐?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지금 무슨 소리야? 주식 정보 있다고. 회사 돈 좀 빌려달라고. 나 순진하게 믿었어, 누나.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나 왜 거짓말해?
경찰한테 다 말했어. 매영이. 세라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생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아니, 하지만 남편도. 세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세라가 친정 아파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전화했거든요. 당장 와라고.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장인도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세라가 소파에 앉았어요. 이혼해라. 장모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까지 피해간다.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재민이를 이용했어. 25억이야, 25억. 증거도 다 있대. 장인이 말했습니다. 계좌, 계약서, 증인. 경찰이 다 확인했어.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민이가 그러는데 작년부터 도윤이가 계속 찾아왔대. 돈 벌 수 있다고, 투자하자고. 장모가 세라 손을 잡았습니다. 너까지 인생 망치지 마. 아직 젊잖아. 34시면. 엄마, 나 도윤 씨 믿어. 믿어? 증거가 다 있는데? 장인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정신 차려. 내 동생이 거짓말하겠니? 세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세라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도윤이 반지하 빌라 앞에서 무릎 꿇고 청혼하던 날. 돈은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하지만 세라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때 세라는 울었었죠. 저도 사랑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일까요? 25억을 훔칠 사람일까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써. 장인이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무너진다. 세라가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반지하 빌라 앞, 건물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장님. 아, 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 계약 갱신 어렵겠어요. 예. 요즘 소문이.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 건물주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서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사장님 미안한데 우리 며느리가 말리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서점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목요일 밤 세라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어머니가 택배로 보낸 거였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남편을 가리키고 있어요. 계좌, 계약서, 증인, CCTV. 동생도 그렇게 말했고요.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학교도, 동네도 전부. 세라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윤 씨, 중얼거렸습니다. 세라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었어요.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 걸까요? 세라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서재에 있었어요. 책장 뒤 깊은 곳, 먼지 쌓인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죠. 도윤이 그걸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형법 총론, 증거법, 형사소송법. 도윤이 책을 펼쳤어요. 밑줄이 빽빽했습니다. 10년 전 필기였죠. 조금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세라야.
책장을 넘겼어요. 하나씩 천천히.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라는 거실에서 찢어진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서재에서 낡은 책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매일 밤 11시, 세라가 잠든 후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경찰이 준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도윤이 돋보기를 꺼냈어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데 중얼거렸어요. 계약서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종이를 만져봤죠. 손가락 끝에 느낌이 전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계약서 날짜 2023년 3월 1일, 종이 질감 최근 것 같음, 서명 내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름. 목요일 오전 10시. 도윤이 서점 문을 닫았어요. 잠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죠. 한 건물 앞에 섰어요. 디지털 분석 연구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3층 건물 구석이었죠. 도윤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사무실이 보였어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예약하신 분? 네.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로 살폈어요. 종이 분석을 원하시는 거죠? 네. 이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시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요.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도윤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은행 앞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을 불렀어요. 제 계좌 내역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계좌요? 도윤이 경찰에게 받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계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죄송한데요. 이 계좌는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23분에 개설됐네요. 개설 장소는요? 여기요. 이 지점이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요? 네. 확실해요? 네, 시스템에 다 나와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2023년 3월 15일 서점 CCTV 영상 캡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서점에 있었거든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사합니다. 도윤이 은행을 나왔어요.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웃는 게. 저녁 7시. 반지하 빌라. 세라가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도윤의 셔츠를 접다가 멈췄습니다.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세라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책일까요? 세라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책을 덮었어요. 여보. 아, 응. 빨래 개는 거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뭐 읽고 있어?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냥. 도윤이 책을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봤습니다. 책등에 쓰인 글씨를. 형사소송법 해설. 왜 저런 책을 읽을까요?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금요일 밤 9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씨? 디지털 분석 연구소입니다. 아, 네. 결과 나왔어요. 빨리 끝났네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라. 지금 가도 돼요? 네, 저 야근 중이에요. 도윤이 옷을 챙겨 입었어요. 어디가? 세라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 이 밤에? 응. 도윤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세라는 창문으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급히 걷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밤 10시 디지털 분석 연구소.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요. 2023년 11월에 제조된 겁니다. 뭐라고요? 종이 제조사 확인했어요. 이 용지는 2023년 11월 15일 생산분이에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계약서 날짜는 2023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3월 계약서인데 11월 종이를 썼다? 이건 위조겠죠.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 보고서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도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이 전화를 걸었어요. 장인에게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뭐야? 장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계약서 날짜가 좀 이상한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이상해? 2023년 3월 1일 계약서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 종이가 11월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장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종이 회사 확인했어요. 이건 위조예요, 아버님. 너 지금.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분석 맡겼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같은 시각 27평 아파트. 장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장모가 놀라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알아냈어. 뭘? 종이가 위조됐다는 걸. 장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손이 떨렸습니다.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장모도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아니야. 장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카드가 남았어. 마지막 카드? HJ그룹. 장인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구태혁 회장 30년 전 은인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부탁하자. 장인의 손이 떨렸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윤철수입니다. 그날 밤 처가와 도윤의 집 두 곳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음모가,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윤철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윤 사장? 예, 30년 전에.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나? 구태혁 회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철수가 숨을 들이켰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제 사위가 제 아들을 이용해서 25억을 횡령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자네 사위가? 네. 한도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름. 전화 너머로 회장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재민이가 다니는 회사가 HJ그룹 협력업체거든요. 회장님이 그 회사 대표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무슨 말인가?
사위 쪽으로 완전히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5초가 지났어요. 그래, 알겠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대표한테 내가 전화하지. 자네 은혜를 잊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철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됐어? 영희가 물었어요. 응. 회장님이 도와주신대.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HJ그룹 회장실 65층 건물 최상층이었어요. 구태혁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비서실장. 예, 회장님. 한도윤이란 사람 좀 알아봐. 누구신지요? 윤철수 사장 사위래. 신원 조회 좀 해봐.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왜일까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사흘 후 화요일 오후 2시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씨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 한도윤.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 현 직업 서점 운영.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총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학과? 다음 장. 경력 로펌 태평양 변호사 페이지를 넘기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도윤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서 있는 모습. 총수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일만 응시했죠. 그 사람이. 지금.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차 준비해. 예. 비서가 놀랐습니다. 지금 즉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고요서재. 신림동. 회장이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즉시 준비. 오후 3시. 회장이 차에 올랐어요. 고급 세단이 빌딩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회장님이 서점으로 직접 가신대. 정말? 응, 이제 끝났어. 철수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서점으로 와. 지금 당장. 오후 4시. 고요서재 앞. 도윤이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라도 옆에서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닦아? 세라가 물었어요. 그래도 깨끗해야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 영희, 재민이 서점 앞에 도착했어요. 한도윤. 장인이 문을 밀고 들어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도윤이 놀라 일어났어요.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장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다 끝이다.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구태혁 회장이 천천히 내렸어요. 회색 정장이 빛났습니다. 회장님. 철수가 서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재벌회장. TV에서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점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재민도 영희도 이제 끝이야. 도윤이 무릎 꿇겠지.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회장이 서점 문 앞에 섰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도윤의 앞에 섰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눈빛이 흔들렸어요. 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제 사위 한도윤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만 바라봤습니다. 세라의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도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재민이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끝이네. 영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세라가 남편 앞으로 살짝 나섰습니다. 저희가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라의 입이 닫혔어요. 회장이 다시 걸었습니다. 도윤 바로 앞. 멈췄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회장은 도윤보다 키가 작았어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야 눈이 마주쳤죠. 당신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 씨? 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우리 재민이를 이용해서. 조용히. 회장이 말했습니다. 짧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의 입이 닫혔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파일이었어요. 도윤의 신원조사 서류였죠. 이게. 회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진짜 당신입니까? 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더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라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철수도 영희도 재민도요. 다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책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90도. 완전히 숙였습니다. 회장이 도윤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철수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희의 입이 벌어졌어요.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재벌 회장이 남편에게 인사를? 변호사님, 회장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래 찾았습니다. 변호사? 세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변호사가 뭐?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HJ그룹이 무너질 뻔했을 때 저희를 살려주신 분.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변호사. 회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한도윤 변호사님이십니다. 영희가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매영이. 변호사? 아니. 철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변호사였어? 도윤이 세라를 바라봤어요.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 말 못했어. 왜?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말 안 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철수를 돌아봤어요.
윤 사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분이 자네 사위라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런 분께 25억 횡령 누명을 씌웠어? 그게 증거 조작까지 했다며? 회장이 한 걸음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회장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에게로 다시 걸어갔어요. 변호사님, 회장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회장이 서점을 둘러봤어요. 낡은 책장, 먼지 쌓인 책들, 깨진 형광등,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로펌에도 없고 법원에도 없고 그만뒀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싫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법정이. 도윤이 책장을 쓰다듬었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철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재민이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영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계획이, 확실했던 승리가, 전부. 세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세라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숨겨서.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의심해서. 두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서점 안. 침묵만 흘렀어요. 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이 서점 안을 물들였어요. 폭풍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도윤이 경찰서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증거입니다. 도윤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서 2023년 3월 1일자라고 되어 있죠? 이 종이를 봐주세요. 도윤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디지털 분석 연구소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이 종이는 2023년 11월 15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월 계약서인데 11월 종이를? 네, 위조입니다.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종이 회사 확인서예요. 제조일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도윤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계좌, 통장 사본을 들어 올렸어요.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23분에 개설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네요. 경찰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여기 있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틀었어요. 서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23분. 도윤이 할머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책을 포장해주고 있었어요. 은행은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제가 어떻게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죠? 경찰이 영상을 봤습니다. 불가능하군요. 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위조 계좌를 만든 겁니다. 도윤이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증인 진술도 있죠. 여러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김민수 씨, 이철호 씨, 박영진 씨, 세 분이 저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셨어요.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어요. 김민수 씨는 5월 10일에 봤다고 했어요.
이철호 씨는 6월 3일, 박영진 씨는 7월 8일.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만남인데 날짜가 전부 다르네요. 네. 거짓 증언입니다.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김민수 씨가 어제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받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면 재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철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아버지.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매형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저 살려고. 세라가 동생에게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찰싹 뺨을 때렸습니다. 너.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을게. 용서해줘. 철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무릎은 꿇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도윤아.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사문서 위조, 무고죄, 위증교사 전부 조사할 겁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최고 변호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재민도 일어났어요. 가자. 도윤이 세라와 함께 경찰서를 나섰어요. 괜찮아? 도윤이 아내 어깨를 감쌌어요. 세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왜? 의심해서. 아니야. 도윤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해. 증거가 다 있었잖아. 그래도. 세라가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회장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변호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낡은 책장, 먼지 쌓인 책들. 저는 서점이 좋아요. 돈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기서.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마다 무료 법률 상담할 거예요. 회장은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리를 숙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어요. 도윤과 세라만 남았습니다. 당신. 세라가 입을 열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변호사였다고. 미안해. 도윤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법조계가 싫었어.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그래서 서점을. 응. 여기가 좋았어. 조용하고 평화롭고. 세라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바보. 응, 바보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서 있었어요. 서점 안.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오렌지빛. 따뜻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진짜 평화가. 6개월 후 9월의 어느 토요일. 고요서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세라가 의자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응. 소문이 났나 봐. 도윤이 웃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 서점 창문에 붙은 팻말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윤은 돈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도윤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도윤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내용 증명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돈은 얼마예요? 무료예요. 그럼 안 되는데.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도윤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평생 일하신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후 3시 상담이 끝났습니다. 세라가 차를 내왔어요. 고생했어. 아니야. 보람 있어. 도윤이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손님도 많이 늘었지? 응. 소문나서 그런가 봐. 서점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단골도 늘었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점 입소문이 났거든요. 똑똑. 문이 열렸어요. 김영이었습니다. 세라의 어머니. 세라가 차를 내려놓았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 영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영희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세라야, 아직 용서 못했어요. 세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영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미안해. 보자기를 다시 쌌어요. 재민이는 잘 있어? 세라가 물었습니다. 응, 교도소에서 편지 왔어. 반성하고 있대. 그래요. 너희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셔. 영희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응? 앉으세요. 의자를 내밀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라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부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영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들 살리려고 사위를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해는 해요. 부모 마음. 영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깨가 들썩였어요. 세라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세라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래, 알겠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은 놓고 갈게. 네. 영희가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려다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네. 고맙다. 정말. 영희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라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뭐가? 용서해줘서.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세라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6시. 서점 정리를 끝내고 문을 닫으려 할 때였어요. 똑똑.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혹시 무료 상담하신다고? 네, 그런데 오늘은 끝났어요. 내일은 안 되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도윤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말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도윤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라가 차를 내왔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도윤이 노트를 폈습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죠.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 비용은 무료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남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의는 조용히 실천하는 거예요.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밤 8시. 남자가 돌아갔어요. 도윤과 세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세라가 말했어요. 응. 피곤하긴 한데. 좋아. 도윤이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책들도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나도. 세라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5년 전 결혼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었어요. 두 사람이 서점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하늘에는 별이 빛났어요. 9월의 밤은 선선했습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세라야. 응? 행복해? 응. 너무. 세라가 웃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드리워졌어요. 길게, 나란히.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점 문을 열었어요. 고요서재 낡은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조용히, 정의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